심볼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보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로 보여드리게 될 브라더스 키퍼는 보호 종료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브라더스 키퍼 그 말처럼 저희가 이 BK 알파벳 B와 그리고 K를 가지고 심볼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을 만들 때 주로 이제 이니셜로 많이 하잖아요. 권민이면 KM을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브라더스 키퍼 같은 경우도 이 B와 K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단순하게 브라더스 키퍼의 BK가 아니라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빌리프도 있고 오거나이제이션도 있고 아니면 키퍼도 있고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단어를 만들어서 심볼화 시키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BK라는 것이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B와 K가 있고 왕관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왕관이 아니라 도성이죠. 아까는 단순하게 BK와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원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개념이 어떤 성벽, 그러니까 소위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이 되어주겠다, 아니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그런 컨셉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자기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심볼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였죠. 앞에 봤던 것들은 B와 K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한 스토리를 풀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 단어보다는 주로 의미 그리고 상징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의미와 상징을 결합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좀 더 어려운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충분히 그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가 없으면은 그림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의 휴먼 브랜드에 갖고 있는 스토리가 얼마만큼 브랜드로 얼마만큼 상징으로 보여주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심볼을 만들 때 예쁜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브랜드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심볼입니다. 애플과 나이키의 심볼의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브랜드에서 심볼과 네이밍은 브랜드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랜드에서 심볼은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심볼은 일종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볼의 목적은 디자인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심볼을 만드는 과정이 브랜드 작업에서는 최종 작업이죠. 그런데 심볼을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브랜드 체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심볼이라는 단어는 고대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신발 라인 혹은 심볼론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어린 나이에 정혼하는 경우 거울을 깨트려 조각 낸 후 남녀가 서로 나눠갖고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나 그 조각을 맞춰보면서 혼인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부서진 진흙 명판 조각을 지칭하는 뜻으로 각각의 조각을 부족의 구성원들이 나눠 가진 후 부족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조각을 가지고 와서 맞춰봄으로써 부족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일종의 의식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뜻에서 볼 수 있듯이 심볼의 어원이 가지는 뜻은 모으다, 조립하다 혹은 짜맞추다입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강력한 심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강력한 힘을 가진 브랜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독수리 날개만 보면 저는 미니쿠퍼가 떠오르죠. 알파벳 H만 보면 LMS가 떠오릅니다. 말을 보면 패션 브랜드 폴로가 생각납니다. 상징의 목표는 브랜드와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혹은 없는 것들을 브랜드 이미지로 끌어당기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다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애플의 심볼은 애플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하지만 애플의 상징에 대해서 잡스가 직접 말하기 전까지 그것은 수많은 소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소설은 영국의 컴퓨터 천재 앨런 튜링이 게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성충독 약물치료를 당하자 사과에 청산가리를 주입하고 백설공주처럼 죽었다는 실화를 토대로 잡스가 컴퓨터 천재에 대한 경위로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심볼로 사용했다는 설도 있었죠. 또 마이트와 바이트가 발음이 같다고 하여
이 사과를 지식의 사과 혹은 선악과로 말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소설은 애플의 심볼은 불화의 여신 애리스가 남겨두고 간 황금 사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IBM과 트로이 전쟁을 했다는 설입니다. 수많은 소설은 잡스가 그의 자서전에서 채식주의자였던 그가 즐겨 먹던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였고 그것을 심볼로 하려고 하자 그 모양이 체리와 너무 비슷하여 한입 베어 먹게 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한편 나이키의 심볼인 스워시의 경우 디자이너 캐롤린 데이비슨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했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둥 니케 여신의 비행 유성이라고 말합니다. 명확한 그림으로 된 애플의 상징과 달리 스워시는 은유적인 그림이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중 가장 재미있는 예화는 나이키 창업주인 필라이트 회장이 이 스워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상표 등록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만들었던 심볼 몇 가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휴먼 브랜드에서 심볼 만들기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이미지화시킨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죠. 일종의 상형 문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브랜드의 슬로건 내지는 브랜드의 비전을 가지고 심볼 이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푸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1%의 직원을 나눔으로 자립청년을 돕는다라는 어떤 캠페인인데요. 그러니까 원 유닛, 원이라는 것은 1이고요. 윤이라는 것은 유니파이, 유니온, 유니타이, 유니버스, 통일 하나됨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 유닛은 1%로 99%를 이룬다. 십시일반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심볼을 만드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유자와 일자를 통해서 심볼을 만드는 작업이죠.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심볼을 설명을 할 때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심볼이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그 심볼을 얘기할 때 왜 이 심볼이 우리의 철학을 설명하는지 우리의 가치를 설명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결국은 심볼이 아까 애플처럼 이제 자신의 스토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파뮬러스라고 이제 유기견을 돌봐주는 그런 단체를 갖다가 만들어준 건데요. 여기 F는 이제 프렌드십과 패밀리고요. 위에 있는 C 같은 경우는 커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F 두 개와 그리고 C를 가지고 심볼을 만든 케이스예요. 근데 아까 처음 봤던 그 브라더스 키퍼의 BK랑 달리 이제 F 같은 경우가 이렇게 벌어진 형태를 본다면은 마치 데칼코마니라든지 아니면 손 모양이라든지 그런 모양이 보이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F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케이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이 심볼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면은 커뮤니티, 이 C는 커뮤니티죠. 그 다음에 F 두 개가 있는데 F는 프렌드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패밀리입니다. 당연히 유기견을 돕는 그런 단체에서 유기견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심볼을 만들 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스토리와 철학과 가치와 비전이 있느냐,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쁜 그림을 찾거나 아니면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심볼을 가지고 와서 차용하는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 것 같지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심볼을 맡기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나중에 받아보면 마음에 안 들고 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심볼을 만들 때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심볼을 갖다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그림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볼을 만들 때 먼저 그림부터 만들지 말고 자신의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들을 한번 자기 안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심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자기 안에 휴먼 브랜드로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할 것인가를 연습하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아이덴그램,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덴그램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또 심볼을 만드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덴그램은 이제 아이덴티티와 엔톨로기와 그램, 이 세 가지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재성에 대한 현실성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결국 도토리 안에 떡갈로가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네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내 안에 있는 아이디, 엔톨로기를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들이죠. 물론 휴먼 브랜드 네이밍은 아닙니다. 네이밍 아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그 네이밍 안에서 심볼을 뽑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심볼로 보이시나요? 이 I로 만드는 것과 D로 만드는 것과 여러 가지 알파벳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알파벳 중에서 심볼을 만드는 작업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그램의 N자 안에 그 열쇠 구멍이 있죠. 그래서 N자를 가지고 심볼로 만드는 겁니다. N자도 마찬가지 심볼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N은 내러티브의 N이가 있고요. 또 트루 노스, 북극성의 관점으로 이제 N이 또 노스가 있죠. 이 심볼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미닝이거든요.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내러티브와 노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얻는 거는 네이밍입니다. 네임을 가지고 이름이 운명이라는 라틴어 속담을 가지고 저희가 심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심볼 강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심볼을 그려보고 이야기를 붙이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볼 만들기 좀 추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타스 브랜드의 그 앞글자 보시면은 UB입니다. 근데 UB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UB, 너는 버리다 라는 뜻이겠죠. 왜 우리가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너는 버리다라는 개념을 가졌을까, 이걸 설명하면서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지라는 것이 어떤 기업을 취재하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정보를 얻고 그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줬을 때 그 취재한 기업들은 그들의 좋은 스토리로 인해서 기업은 좋은 고객과 그리고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 잡지는 마치 벌과 같은 생태계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UB라는 컨셉으로, 너는 벌이다라는 컨셉으로 심볼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벌 사진을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꽃 위에 앉아있는 벌의 모습인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UB, 너는 벌이다 라는 개념인데 저기에 UB, 이 B자를 왼쪽도 뒀어요. 그러니까 마치 UB가 꽃 위에 앉아있는 벌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그것을 완성된 로고 심볼로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심볼은 추후에 8번 보시면은 캐릭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심볼을 중요하게 된 거는 단순하게 그것을 잡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에 붙일 수가 있어요. 상표를 만들어서 제품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은 반팔의 가슴과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A good brand is a good ecosystem이라는 벌의 생태계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심볼을 만들 때 단순하게 그 모양도 있지만은 그거를 캐릭터화 시켜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검정옷처럼 쓸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 심볼을 활용해서 반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한번 이 권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이라는 그 휴먼 브랜드 이름은 권세권, 물을 흐를 민, 그러니까 권세가 흐른다, 영향력이 흐른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휴먼 브랜드의 그 컨셉 휠을 보면은 가장 중심은 창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옆에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흘러가게 하실 것인가, 그런 개념입니다.
권민의 KM으로 물론 이제 심볼을 만들 거고요. 그 K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B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K와 M을 합치면 B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B는 브랜드에 또한 B자거든요. 그래서 K, 권민과 브랜드 이 세 가지 K와 M과 B를 모두 합친 것이 바로 이제 권민 심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형상화 시켰던 개념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가 휴먼 브랜드를 하셨습니까? 얼핏 보면은 투구를 쓴 그 사람의 모습인데 저 투구는 이제 아까 말한 저희 휴먼 브랜드의 모습이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저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휴먼 브랜드가 된 그리고 추구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휴먼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심볼을 만들 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연결시키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형상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유니타스 브랜드라는 데서 벌과 연결해갖고 심볼을 만들고 권민이라는 휴먼 브랜드는 그 KM과 그 다음에 B라는 걸 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투고 쓴 사람 그 기사죠. 기사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심볼을 만들기 전에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스토리를 만든다고 그래갖고 억지로 지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관성을 찾아야죠. 연관성을 찾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스토리를 입히거나 아니면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